네, 현대전 오늘은 매일노동뉴스의 홍준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맡기면 그냥 원고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네, 편하게 해주시기 바라는데 일단 네네. 오늘 전해주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예. 이제 시청자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예, 그런 업무 방해 방조죄. 업무 방해죄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업무 방해 방조죄가 있어요? 네, 업무 방해 방조죄가 이제 형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예, 이 형법을 보면 이제 그 32조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이제 업무 방해를 방조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4년에 있었던 일? 네, 2014년. 근데 그러면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온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 일단 좀 이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2014년으로 가면 철도공사가 7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 전보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이러면서 그 상황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순환 통보가 뭐예요? 이게 이 당시에 대대적인 이제 순환 정보가 이루어졌고요. 예. 이제 직원 726명을 철도공사가 2014년 3월 11일에 정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순환 전보. 네, 순환 정보 음. 대상자로. 예.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는 여러 사업장이 전국에 있잖아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전국을 돈다라는 네, 거예요. 순환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갑자기 순환 정보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공사가 직원들의 인사 교류 확대나 아니면 뭐 지역 간의 인력 불균형 해소 뭐 이런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좀 이제 실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당시 노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고. 네, 당연히 반대했죠. 이제 반대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 순환정보가 실시가 된 이제 배경이 예. 사실은 2013년도 12월에 있었던 이제 파업이었거든요. 아 그때 철도노조 밥 되게 컸었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기억나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음. 이 이제 파업을 이유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복성 차원에서 거기 참여했던 간부들을 이제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순환정보 대상자로 올린 거죠. 아 순환 정보란 명목으로 노조원을 쉽게 하면 전국으로 이제 분산시켜 버린다. 아, 이 차원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노조가 반대를 했고. 근데 과정에서 그 조합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예. 이제 정기원이 이제 정기 검침원 뭐 아니면 정기원 뭐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고 조상만 씨라고 이분께서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순환 정보에 반발을 해서. 네, 그렇죠. 대상자셨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노조원 입장에서 갑자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목포나 저 부산 가서 근무를 해버리면은 식구들도 있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네. 이런 문제가 사실 생활의 문제가 이제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한 보통 여기 코레 같은 경우에 10년에서 한 30년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하는데, 그렇죠. 네, 뭐 보내면은 이제 굉장히 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한 번도 안 했던 순환 정보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노조 간부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이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피켓팅, 뭐 집회, 천만농성, 삼보일배, 뭐 네. 단식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주제인 이 업무 방해 방조가 문제가 된 일이 이제 터졌습니다. 예. 이제 노조 간부 출신 2명이 2014년 4월 9일 새벽 6시 그쯤에 이제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서울 차량 지원 사업소에 네. 설치됐던 조명탑에 올라갔고요. 조명탑에 두 명이. 네, 맞습니다. 네. 조명탑이 한 15m 정도 되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정비를 위해서 발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거기다가 인용 텐트를 치고. 고공농성 들어간. 네, 맞습니다. 두 명이. 네, 두 명. 이게 그럼 노조 모르는 상태에 그냥 올라간 겁니까? 그게 사전에 뭐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네, 그 두 분께서 이게 한 분은 예전에 이제 철도노조 위원장이셨고요. 네. 네, 그 지역 위원장이셨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하고 쉽게 하면 이제 얘기를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러면 이제 두 명이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갔던 게 아니라 두 분이 결단을 하고 개인적 결단을 하고 올라간 거고 노조는 모르고 있었고. 그렇죠. 노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 하여간 그럼 저 고공농성이 시작이 된다면 노조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뭐 당연히 밑에 이제 조명탑이 밑에가 되게 넓은 공간인데 예. 거기다가 이제 조합원 한 20명 정도가 이제 집회도 하고 천막도 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한 계속 지원을 했었죠. 이제 물품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15일 이상 계속 그 높은 데 계시니까. 그럼 당연히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럼 쉽게 얘기하면 두 명이 올라가서 그 고공농성을 한 건 업무 방해고 밑에서 그러니까 뭐 시위하면서 그러니까 뭐 물품 올려주고 한 것은 방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밑에서 뭐 시위하고 지원했던 분들을 또 그러면 업무 방해 방조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처음 보는 사건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네네.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업무 방해라고 하면 어떻게 방해를 했고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레는 그때 이제 이게 조명탑이니까 전기가 흐르잖아요. 네. 네. 전기가 흐르니까 이제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차단을 했어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조명탑 부근에 이제 선로가 있으니까 네. 그 차량이 이제 밤에 들어오는데 입판 작업할 때 이제 지장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당시 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차량 운행이 갑자기 뭐 취소되거나 뭐 꼬인 건 없고 네, 전혀 없었다고. 아이고 운행은 다 됐고.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조명탑에 올라가서 그냥 이제 항의하는 차원이었으니까 네. 또 밤에만 불 밝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에 그러니까 지장을 초래한 게 하나도 없다. 노조의 주장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로 또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1심에서는 이제 7분 전부 이제 벌금형이 내려졌고요. 예.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네,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이 검찰 구형령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요? 네네.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2심까지는 이제 2심에서는 이제 형량이 이제 절반으로 깎였고 예.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 근데 이제 방조죄는 인정이 됐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그 올라가셨던 분들 업무방해죄. 죄송해요. 예, 업무방해죄는 그 1심에서 이제 두 분 이제 벌금 400만 원. 벌금 400. 네, 2심에서도 이제 400만 원 확정됐고 이제 기각이 돼 가지고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그걸로 이제 업무방해죄는 확정이 됐고. 네, 네. 업무방해 방조죄로 기소된 분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총 7분이에요. 7명이 네, 네, 네. 이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방조가 안 되려면 올라가서 끌어내렸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올라가서 뭐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그냥 이제 응원을 한 건데. 네.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아무튼 그러면 좀 다시 1심에서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났고 형량이 얼마였다고요? 1심에서는 방조죄로 이제 기소됐던 간부들 7명, 전원 벌금형. 네. 네. 검찰이 구형한 형량하고 똑같이 네. 50만 원에서 200만 원. 50에서 200. 네. 근데 그 2심에 가가지고 절반 깎였지만 유죄는 인정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대법원 가서 방조죄, 업무방해 방조죄가 무죄 판단이 나온 겁니까? 네, 이번에 무죄 판단이 6월 달에? 네, 6월 달에. 그래요. 네네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업무방해 방조죄라는 걸 한번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업무방해 방조죄 아까 말씀드렸던 형법 조항에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 사람은 업무방해죄의 정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정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접 그 범죄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고 이제 방조법은 정범의 행위를 직접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업무방해 방조죄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아무리 상상을 하면 올라가서 그럼 끌어내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왜냐하면 이제 방조죄가 이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요. 예. 특히 노동 사건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신적이거나 무형적인 이런 방조도 인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예컨대 연대 집회를 하러 온 시민, 뭐 학생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방조죄로 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노조법에 삭제됐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뭐 이런 것들도 형법으로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논리상으로는? 네, 논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천막 설치하고 밑에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조명탑 농성이랑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은 방조범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농성자들이 올라갈 때 예. 그 노조에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품을 전달한 목적도 이제 농성을 돕겠다는 취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정당한 노조 활동 뭐 그 중에 일환이라고 봤고요. 아니 정당한 노조 활동도 떠나서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니 올라갔는데 그러면 저기 그 먹을 거 안 올려주면 그러니까 굶으라는 얘기고 장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좀 또 이제 덧붙이자면 예. 그때 사실 경찰이 조사해서 물품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이 보면 되게 웃긴 게 이제 전부 다 뭐 이제 농성과는 상관이 없는 물품들이에요. 뭐 좌변기, 소변통, 뭐 그렇죠. 도시락, 음료수 뭐 이런 것들. 네. 아니 그러니까 용변 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물품을 올려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고? 네, 그걸 이제 처음에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다가 네.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방조죄라는 좀 이런 특이한 죄명을 붙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무죄 판단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업무방해 방조죄로 기소한 게 요번 이게 그 첫 사례가 아니라면서요? 네, 예전에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예. 네, 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이제 최병승 전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 사업국장 예. 이분께서 이제 업무방해 방조로 예. 기소가 됐었는데요. 예. 근데 그게 이분이 예전에 2010년에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인정이 돼서 예. 정규직에 전환이 돼서 아 맞아요. 네네 예. 아시죠? 예. 예. 근데 그거에 이제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정규직 전환 또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산라인 점거를 하니까 옆에 와서 도왔던 건데 그걸로 이제 업무방해 방조 네 뭐 이런 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벌금 400만 원. 1, 2심에서는 선고가 됐었고요.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이제 원심이 파기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방해 방조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이미 그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기소를 했다고요? 그런 셈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이게 네. 201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6월에 나왔고 올해. 네네. 그럼 10년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를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예. 여쭤보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최병승 씨 이 사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법원 심리 기간도 이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간이 겹쳤을 네네 기간이 겹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김진숙 노동자가 이제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할 때 희망버스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갔던 시민들도 그러니까 걸자면 업무방해 방조죄에 다 걸릴 수 있는 겁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검찰 논리로 따지다 보면 다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얘기가? 네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하고 연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떠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용변 보실 건 보셔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올려주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방조죄 걸린다 이렇게 검찰 논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으란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철탑 농성도 있고, 예, 뭐 옥새 파업할 때도 그렇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그러니까 내려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저는 솔직히 매일 노동뉴스에 계셨으면 노동 전문가시니까 업무방해 방조죄라는 게 있는 걸 아셨어요? 저도 이거를 최병순 씨 사건 때 처음 접했어요. 그래요? 네, 이 방조죄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예. 업무방해 방조 이거는 예. 사실 굉장히 낯설어서 이게 왜 제가 접하게 됐냐면 그 최근에 이제 현대차 대법원 손배소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 최병승 씨도 그때 이제 이 업무방해 방조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되니까 회사에서 이런 걸 피해를 봤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아니 이걸 남발을 하면 노조 활동을 완전히 옥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노조를 업무 방해로 거는 것과는 별도로 업무 방해 방조로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 그리고 약간 논리적 비약을 무릅쓰면 구사대 활동은 다 이렇게 되면 정당화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구사대 활동은 업무 방해 행위를 막아야 내가 업무 방해 방조 조치에 안 걸린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따지고 들어가면? 네네네. 제가 과문의 사회는 처음 봤는데 참 희한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나저나 그때 그러면 그 조명특보에 올라갔던 두 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이제 두 분이 이것도 이제 워낙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14년이니까. 네, 14년이니까 이게 이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예.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또 이게 파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되니까 두 분은 해고를 했다고 해요. 네. 이제 이 두 분은 업무 네네. 방해죄로 기소가 됐어요. 네. 해고가 됐어요. 네, 해고가 됐고 네. 뭐 다행히 이제 노동위원회 가서 이제 이겨가지고 예. 복직을 했고요. 복직을 했고 네. 그러면 업무 방해 방조죄로 기소된 7분은 어떻게 됐어요? 7분도 이제 계속 그 이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네, 이 중에서 두 분은 부당해고 이제 당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복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심신이 좀 많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직 이후에 이제 한 분은 계속 심리 상담 치료도 받고. 아이고. 네. 상처가 크셨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트라우마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아무 거죠. 상관없는 제가 봐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 네네. 입장에서는 더 그러겠죠. 네. 심리 치료까지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재판이 이제 길게 끌다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 700만 원 대상했던 순환전보는 강행은 되긴 됐던 거였어요, 그때? 순환정보는 네, 전부 다 강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 당시에 처음 있었던 대대적인 인사 조치였고 이 순환 정보가 결국은 파업 때문에 네. 왜냐면 KTX 수서발 열차 뭐 분할하고 이런 것 때문에 파업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된 거라서 아무래도 코레일 쪽에서는 이제 뿔뿔이 흩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한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업무방해 방조죄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기소된 건이 2건이 있었다. 네. 철도 노동자 2명, 그다음에 최병성 씨 현대차에. 네네네. 근데 둘 다 업무방해 방조죄는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무죄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이제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요. 좀 다릅니까? 네, 사실 약간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전부 이제 무죄로 이제 판단이 됐고 네. 최병승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입니까? 일부 무죄예요. 어떤 것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금속노조 공문을 그때 이제 지회에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방조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됐었고요. 이제 다만 그 이제 그 생산라인 점거 현장 거기 가서 이제 농성을 독려한 거 이 부분은 방조로 해당할 수도 있다. 야, 그러면 네.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뭐 법원 판단에 따라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업무 방해 협조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뭘 도와줘서 이게 걸렸다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방조라고 하는 건 그냥 멀거니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방조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방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서. 근데 네. 전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방조가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근데 그것도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방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업무방해 저는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업무방해 방조죄라고 하는 게 사실상 2번의 무죄 판단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뭐 이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마다 좀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그럼 아무튼 이 소송을 진행해왔던 이제 그 법률대행 변호사님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게 지금 그럼 앞으로 또 이게 그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전망을 하시던가요?
그거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무에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서.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업무 방해로 하자니 조금 안 될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 네, 회사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렇죠. 네, 뭐 업무 방해로 다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할 건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쟁행 기간 중에 일어났고. 예를 들어서 행위의 가담 정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업무 방해로 기소하기는 약간은 무리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냥 훈방 조치하자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요럴 때 업무 방해 방조죄로 간다. 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노조원 입장에서는 행동 거지를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네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집회나 농성 같은 거 자유롭게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집회를 할 때 옆에 와가지고 뭐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와서 뭐 피켓을 들거나 뭐 이렇게 뭐 음식물 나눠줄 수도 있고 밥차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방조죄로 엮을 수 있다.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무서워서 노조 활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여차하면 지금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네요. 이야,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법원 그 판결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좀 새롭게 접했는데 네네. 결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노동현실이라는 게 노조 활동 하나 버젓이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이 있다. 옥죄는 요소가 참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업무방해 방조죄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이 참 우리 그 기자님 이름이 참 인상 깊다고. 혹시 대구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구는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 제가 대구에서 자라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예. 매일노동뉴스의 홍준표 기자하고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